안녕하세요. 신경망 기초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퍼셉트론부터 딥러닝까지 신경망의 모든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신경망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매컬록 피츠 뉴런 모델, AI 겨울과 AI 봄, 퍼셉트론의 발명, XOR 문제와 한계, 역전파 알고리즘, 딥러닝의 부활, 그리고 신경망의 층 구조와 아키텍처 설계까지 총 10개 주제를 다룹니다. 신경망은 인간의 뇌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계산 모델입니다. 1943년 매컬록과 피츠가 처음 수학적 모델을 제안한 이후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 속 뉴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도 노드들이 연결되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1943년 매컬록 피츠 뉴런 모델은 신경망의 출발점입니다. 뇌 속 뉴런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을 관찰하여 수학적으로 모델링했습니다. 여러 입력을 받아 가중치를 곱하고 합산한 값이 임계값을 넘으면 활성화됩니다. 이 단순한 모델로 AND, OR 같은 논리 연산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매컬록 피츠 뉴런 모델의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컬릭 피츠뇨란 함수는 입력과 가중치를 받아 가중합을 계산합니다. 집 함수로 입력과 가중치를 쌍으로 묶어 곱한 후 합산합니다. 이 값이 임계값 이상이면 1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합니다. AND 게이트 예제에서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결과가 1이 되도록 가중치를 0.5씩, 임계값을 1.0으로 설정했습니다. 1958년 프랭크 로젠블렛이 퍼셉트론을 발명했습니다. 매컬록 피츠 모델을 발전시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계가 탄생했다고 열광했습니다. 연구 자금이 급증하고 AI에 대한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1969년 첫 번째 AI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마빈 민스키와 시모어 페이퍼트가 퍼셉트론의 치명적인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XOR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입니다. XOR은 두 입력이 다를 때만 1을 출력하는 간단한 논리 연산인데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이것조차 학습할 수 없었습니다. 연구 자금이 급격히 줄어들며 많은 연구자들이 다른 분야로 떠났습니다. AI 역사의 주요 이정표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코드입니다. 1958년 퍼셉트론 발명으로 열광하던 시기, 1969년 XOR 문제 발견으로 좌절한 시기, 1986년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희망을 찾은 시기, 1995년 SVM의 등장으로 신경망이 외면받던 시기, 그리고 2012년 엘릭스네트 우승으로 부활한 시기, 2023년 채트 GPT 혁명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 자금도 하이에서 로로, 다시 베리 하이와 언프레서덴티드로 급변했습니다. 1986년 역전파 알고리즘이 재발견되면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층을 쌓은 신경망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디어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충분하지 않았고 데이터도 부족했습니다. 1995년 두 번째 AI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SVM 같은 다른 기법이 신경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신경망은 다시 외면받았습니다. 컴퓨터 성능 부족과 데이터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경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팀의 엘릭스네트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우승한 것입니다. 기존 방법보다 오류율을 10% 이상 낮췄습니다. GPU 발전으로 연산 속도가 빨라졌고 인터넷 덕분에 빅데이터가 쏟아졌으며 드롭아웃과 리엘류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등장했습니다. 딥러닝 시대가 열렸고 이후 알파고, 채트 GPT로 이어지는 AI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퍼셉트론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퍼셉트론은 입력값에 가중치를 곱하고 편향을 더한 뒤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 출력을 만듭니다. 이것이 신경망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레고 블록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성을 만들듯 퍼셉트론이 모여 복잡한 신경망을 구성합니다.
학습 가능한 퍼셉트론 클래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니트 메서드는 가중치를 랜덤하게 초기화하고 편향을 0으로 설정합니다. 프리딕트 메서드는 입력과 가중치의 내적의 편향을 더한 후 계단 함수를 적용해 예측을 수행합니다. 트레인 메서드가 핵심인데 예측값과 실제값의 오차를 계산해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학습의 핵심입니다. 단층 신경망은 XOR 문제를 풀 수 없지만 여러 층을 쌓으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층이 깊어질수록 더 추상적인 특징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 층은 가장자리를 감지하고 두 번째 층은 모양을 인식하며 세 번째 층은 물체를 식별합니다. 이것이 딥러닝의 힘입니다. 신경망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됩니다. 입력층은 데이터를 받고 은닉층은 특징을 추출하며 출력층은 최종 결과를 내놓습니다. 은닉층이 많을수록 딥러닝이라 부릅니다. 각 층은 이전 층의 출력을 받아 다음 층으로 전달하며 점점 더 복잡한 표현을 학습합니다. 간단한 신경망 구조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펠료렐렛 클래스는 입력 크기, 은닉층 크기, 출력 크기를 받아 초기화합니다. W1과 B1은 입력층에서 은닉층으로의 가중치와 편향이고 W2와 B2는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의 가중치와 편향입니다. 포워드 메서드는 입력을 받아 첫 번째 층을 거쳐 리엘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하고 두 번째 층을 거쳐 최종 출력을 계산합니다. 리엘류는 음수를 0으로 바꿔 비선형성을 추가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비선형성을 추가해 신경망이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리엘류, 시그모잇, 텐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활성화 함수가 없다면 아무리 층을 깊게 쌓아도 선형 변환의 조합일 뿐이라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현재 리엘류가 가장 인기 있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신경망 아키텍처 설계는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문제에 따라 적절한 층수와 뉴런 개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단순하면 학습이 부족하고 너무 복잡하면 과적합이 발생합니다. 실험을 통해 최적의 구조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경망 설계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1943년 매컬록 피츠 뉴런 모델에서 뉴런이 활성화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1번, 입력값의 단순 합이 0보다 클 때 2번, 가중치의 합이 임계값보다 클 때 3번,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이 임계값 이상일 때 4번, 입력값 중 하나라도 임계값을 초과할 때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입력값과 가중치를 곱한 값의 합이 임계값 이상일 때 활성화됩니다. 매컬록 피츠 뉴런 모델은 각 입력값에 해당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모두 합산하고 이 값이 설정된 임계값 이상이면 활성화됩니다. 단순 합이나 가중치만의 합이 아니라 입력 곱하기 가중치의 합산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매컬록 피츠 뉴런 모델로 엔드 게이트를 구현할 때 입력이 질, 1이고 가중치가 0.5, 0.5라면 임계값을 얼마로 설정해야 할까요? 1번 0.5, 2번 1.0, 3번 1.5, 4번 2.0 어떤 값이 맞을까요? 정답은 2번 1.0입니다. 엔드 게이트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해야 합니다. 가중치가 각각 0.5일 때 두 입력이 모두 1이면 합이 1.0이 됩니다. 임계값을 1.0으로 설정하면 딜, 1일 때만 활성화되고 1, 0이나 0, 1일 때는 0.5로 임계값에 미달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1958년 프랭크 로젠블렛이 발명한 퍼셉트론이 매컬록 피츠 모델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번, 여러 개의 출력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다. 2번,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3번,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추가되었다. 4번, 연속적인 값을 출력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퍼셉트론은 매컬록 피츠 뉴런 모델을 발전시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매컬록 피츠 모델은 가중치와 임계값이 수동으로 설정되어야 했지만
퍼셉트론은 데이터를 통해 가중치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신경망의 기본 원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올바른 조합은 무엇일까요? 한 번, 입력, 활성화 함수, 역전파. 두 번, 입력, 가중치, 임계값. 세 번, 뉴런, 시냅스, 축삭. 네 번, 순전파, 손실 함수, 최적화. 정답은 두 번입니다. 신경망의 기본 원리는 입력, 가중치, 임계값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요소가 맥컬록-피츠 뉴런 모델의 핵심이며 현대 신경망의 기초가 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AI 겨울이 발생한 시기와 그 원인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1958년 퍼셉트론의 계산 복잡도 문제. 두 번, 1969년 XOR 문제 발견으로 인한 한계 인식. 세 번, 1986년 역전파 알고리즘의 실패. 네 번, 2012년 엘릭스네트의 과적화 문제. 정답은 두 번입니다. 1969년에 XOR 문제가 발견되면서 퍼셉트론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로 인해 AI 연구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투자가 급감하는 첫 번째 AI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XOR과 같은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AI 역사의 주요 이정표를 시간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퍼셉트론 발명, 역전파 알고리즘, XOR 문제 발견, 엘릭스네트 우승. 두 번, 맥컬록-피츠 모델, XOR 문제 발견, 퍼셉트론 발명, 엘릭스네트 우승. 세 번, 퍼셉트론 발명, XOR 문제 발견, 역전파 알고리즘, 엘릭스네트 우승. 네 번, 맥컬록-피츠 모델, 역전파 알고리즘, 퍼셉트론 발명, SVM의 등장. 정답은 세 번입니다. 올바른 시간수는 1958년 퍼셉트론 발명, 1969년 XOR 문제 발견, 1986년 역전파 알고리즘, 2012년 엘릭스네트 우승입니다. 이것이 신경망 역사의 주요 흐름입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맥컬록-피츠 뉴런 모델 코드에서 오어 게이트를 구현하려면 어떤 수정이 필요할까요? 현재는 웨이츠가 0.5, 0.5이고 스레숄드가 1.0으로 엔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츠를 딜.0, 1.0으로 변경. 두 번, 스레숄드를 0.5로 변경. 세 번, 이츠를 0.25, 0.25로 변경. 네 번, 스레숄드를 1.5로 변경. 정답은 두 번입니다. 스레숄드를 0.5로 변경해야 합니다. 오어 게이트는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이를 출력해야 합니다. 가중치가 0.5, 0.5일 때 입력이 딜, 0이면 합이 0.5입니다. 따라서 임계값을 0.5로 낮추면 입력 중 하나만 1이어도 활성화됩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뇌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 때 인공 뉴런의 가중치가 생물학적 뉴런에서 대응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한 번, 뉴런의 수상돌기 길이. 두 번, 시냅스 연결의 강도. 세 번, 축삭의 전도 속도. 네 번, 뉴런의 활동 전위 크기. 정답은 두 번입니다. 가중치는 각 입력 신호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생물학적 뇌에서 이는 시냅스 연결의 강도에 해당합니다. 시냅스가 강할수록 해당 연결을 통한 신호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습을 통해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아홉 번째 퀴즈입니다. 2012년 이후 AI 봄이 찾아온 직접적인 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새로운 이론적 수학 모델의 발견. 두 번, 엘릭스네트의 이미지 인식대회 우승으로 딥러닝의 가능성 입증. 세 번,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 네 번, 뇌과학의 새로운 발견으로 인한 뉴런 모델 개선. 정답은 두 번입니다. 2012년 엘릭스네트 우승이 AI 봄의 시작점입니다. 엘릭스네트는 이미지네트 대회에서 기존 방법들을 압도적으로 이기며 딥러닝의 실용성을 증명했고,
이로 인해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퀴즈입니다. 신경망 역사에서 1995년 SBM의 등장이 신경망 연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 신경망 연구의 가속화와 새로운 아키텍처 개발 촉진. 2번, 신경망이 외면당하고 연구 자금이 감소. 3번, 신경망과 SVM의 융합 모델 개발 활성화. 4번, 신경망의 이론적 토대 강화. 정답은 2번입니다. 1995년 SVM의 등장은 신경망 외면과 낮은 연구 자금으로 이어졌습니다. SVM이 당시 많은 문제에서 신경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SVM으로 옮겨갔고 이는 두 번째 AI 겨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경망 기초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80년 역사를 거쳐 발전해온 신경망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